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서우라고 합니다. 이름 한서우, 출생 경기도 성남시, 직업 AI 비전 엔지니어, 소속 비지트.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사실 질문을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그 질문의 가장 시작점은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제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,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 문장은 부모님이 한 번 더 제가 말한 거를 이해해서 얘기하셨던 그 문장인데, 사람이 이제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, 예를 들면 뭐 앞에 카메라가 몇 개가 있고 뭐 조명이 몇 개가 있고 이런 정보들을 카메라, 뭐 이 카메라는 CCTV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봇의 눈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런 카메라에서부터 나오는 이미지나 영상에 담긴 정보를 분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MBTI는 INTJ, 20살 때는 ENTJ였었는데 대학생활 하면서 INTJ로 바뀌었던 것 같고,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ISTJ하고 INTJ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표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택하신 건가요? 그렇게 볼 수 있죠. 평생 이제 경기도민으로 살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서울시로 좀 오게 되었고, 경기도민의 프라이드가 또 있었는데 이제 서울시 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왜 생겨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서울의 삶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. 요즘은 약속을 조금씩 늦는 게 생기더라고요. 이제 경기도민은 항상 여유롭게 뭐 버스 시간까지 고려해서 이제 나와야 된다면, 이상하게 원래 지각을 잘 안 하는데 체감상 뭔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강남까지 가는 게 가깝다라고 자꾸 느껴지나 봐요. 그래서 조금씩 늦게 되고, 막 며칠 전에도 송도에서 온 친구보다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친구가 좀 많이 변했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. 한서우는 기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개발자이자 프로젝트 매니저이다.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사실 아직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는 아니어서 약간 요거는 살짝 취소선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, 하면서. 요새 가장 큰 고민은 디자이너분들이 하는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. 그걸로 뭐 누군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내가 좋은 디자인이 정말 좋은 게 맞는가? 디자인 지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하나의 프로덕트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제 디시전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오히려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어떤 게 도움이 되고, 그다음에 회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좀 강점으로 두고 가야 되는가,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영화 어웨이크닝이라고 지어주셨네요. 장르는 청춘 드라마고요. 포스터가 상당히 청춘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드네요. 고등학교 졸업 후 의대 진학을 고려하던 한서우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로 결심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. 한국에서 자란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게, 뭔가 공부를 잘하는 이제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들, 부모님에 대한 기대심, 그거를 좀 부응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.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점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역 때 정시 지원을 하나도 안 했어요. 재수를 하면서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친구들, 나는 뭐 의대를 갈 거야 하면서 막 밤새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안 될 것 같은 데가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도 이제 부모님에게 우리 딸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이 뭔가 되게 제 스스로는 괴리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, 재수를 했다고 해서 성적이 막 바뀐 건 아니었어요.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일단 첫 학기를 보내보자 했는데 코딩 수업을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성적도 안 나오고 이런 거에서 되게 좀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한 교수님이, 저는 아직도 그 교수님의 말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는 게, 저를 앉자마자 이제 호구 조사를 하더라고요. 아버님 뭐 하시고 어머님 뭐 하시고, 언니 수학 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취업 안 되면 학원 강사 하겠네?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제가 그것도 생각이 있다 라고 했더니, 그래서 너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딱 너 성적 보니까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 했다가 뭐 수능 망쳐서 여기 온 것 같은데, 이 정도 성적, 이 정도 공부하면 뭐 잘 나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시험 공부한 게 너무 눈에 선하다고, 너 같은 애들이 여기 다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
약간 진짜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때 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쩌면 내가 이 정도 그릇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 그릇이니까 내가 이 정도에 왔고 내가 현실을 자각하고 여기서 이제 딛고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나는 저 정도인데 왜 내가 왜 여기 있지?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믿는 신념이 했던 어떠한 경험들은 어디선가 분명히 쓰인다 라는 거고 저는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벡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시작점으로부터 어떠한 경험들이 방향성과 특정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는 뭐 여기 시작점에서 지금 AI 비전 엔지니어가 된 경우고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.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에도 각각 모든 경험들이 사실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비전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스타트업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가스라이팅 문제로 인한 심리적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. 우선 그 시각적인 요소가 좀 많이 띄는데 이거를 생성하게 된 그 프롬프트가 뭔지가 좀 궁금할 정도예요. 걱정 드라마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엔지니어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면 어떨까?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. 저도 제가 직접 겪기 전까지는 직장 내 스트레스와 이제 가스라이팅이 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 팀장직을 돈을 받으면서 팀장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처음이었고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미팅하고 이제 대면으로 이제 팀원들을 이제 마주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저는 효율성을 되게 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했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는 정말 강점이었으나 인간관계를 효율성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좀 뭔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인터뷰 끝나고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도움이 되는 포인트에 나의 쓸모있음을 깨닫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. 그래서 긍정적인 성취가 있을 때마다 쓸모있음을 좀 많이 느꼈고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갔던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기술 부채를 좀 마주하게 된 거죠. 기술 부채를 마주하면서 이제 팀장이라는 자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을 거고요. 그다음 타 팀과의 소통을 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 IR 발표를 하러 가면서 막 제 느낌에는 너무 거짓말 같은데 약간 이런 모먼트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거짓말일까?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 자신이 너무 혼란스러웠었고 그런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는 하지만 결과물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가 좀 속상하고 그래서 매일 밤 퇴근하면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랬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나? 뭔가 부당하다라는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도 이게 맞는 건가? 내가 온전히 짊어지는 게 맞는 건가?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되게 자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가스라이팅이라고 인지를 했었던 포인트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서우님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것 같은데? 그랬을 때 제가 약간 발끈을 했죠. 아니 내가 무슨 가스라이팅이야. 나는 완전히 내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는데?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들었던 피드백이 제가 너무 제 감정을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하더라고요. 갑자기 그 생각을 다시 해보면 막 화도 나고 근데 그 감정을 부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이게 뭐 화가 난 건가? 우울한 건가? 속상한 건가? 그때 이제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맞나?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, 사실. 다 들어보면 누구나 다 경험한 내용들이고 또 누군가는 약간 현재 진행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타인에게 뭔가 선뜻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인물도감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온전히 뭔가 내 탓으로만 돌리는 분들에게 뭔가 무거운 짐에서 약간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혼자서 좀 힘들다면 주변 지인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들도 좀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좋은 것 같고요. 정부에서 서울시 아니면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무료로 좀 지원해주는
케이스들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는 길에 찾아봤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병을 얻지 않게끔 자신을 돌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이제 이 영화의 엔딩으로 좀 담기면 어떨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미래의 의미를 잊은 사람들에게 삶을 채워나가는 성분 중에 하나이다. 저는 일이 제 자신을 약간 압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일이 곧 자신이 되고 이런 케이스들을 좀 제 스스로는 약간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하는 그런 하루하루 아니면 프로젝트가 끝나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뭔가 벡터의 요소처럼 느껴져서 다음 직장에서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정말 다른 직군의 일을 하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일이 저를 채워나가는 요소 혹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정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절에 이런 고민을 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를 좀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거에 의의를 좀 두려고 하고요. 지금의 상황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느끼는 감정을 좀 외면하지 않고 실제로 마주하면서 이제 미래의 그 스스로를 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답이 아닌 말을 온라인에 박제하게 되었구나.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2024년에 가지고 있던 말것의 생각이라고 위안했으면 좋겠다.